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미치도록 우울할 때 만약에 우울하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되실 거예요. 우울증. 참고로 저는 20대 때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자살 충동을 한 적이 있거든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어떨 때? 군대 제대하고 발효 무렵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면은 세상에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 자신만만한 시기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 충동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죽지? 물론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그 당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저 때는 IMF라는 게 도래했었거든요. 그때 경제적인 위기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랑 아버지. 근데 저는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저를 버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버렸네? 1차적인 타격. 두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제했던 7년 만났던 여성과 결별을 했어요. 근데 결별을 할 때 굉장히 좀 안 좋게 결별을 했거든요. 오빠는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복학을 못했어요. 결국 학자금 대출로 복학을 했지만은 돈이 없어서 저는 창피해서 돈이 없어서 복학을 못한다는 얘기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철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냐. 빨리 복학해라. 근데 그 당시 정말 순수하게도 돈이 없어서 복학을 못한다는 얘기를 못하고 나는 좀 세상 경험을 좀 하고 싶어. 이런 아르바이트 해볼래. 사회생활 해볼래. 그리고 공무원을 해볼래. 그 당시 7년 만났던 여자친구가 오빠 공무원이 얼마나 박봉인 줄 알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별을 선고할 때 너무 속물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세상에 경제적인 자유를 가져가야 돼. 그때 어머니가 저를 버렸고 7년 동안 교제했던 여자친구가 저를 버렸다는 두 가지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이 심해서 우울증, 슬픔과 분노, 우울증, 그 자살 충동까지 밑바닥이 왔는데 그 자살 충동이 밑바닥이 가는 순간 전 두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였어요. 세상에 분노 에너지가 가장 크다고 하죠. 근데 분노 에너지는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분노 에너지로 굉장히 열정을 발휘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됐는데 그 에너지가 저를 파괴하는 순간 그리면서 많은 책을 보면서 이게 분노 에너지는 결국 나를 파괴하는 에너지구나. 다른 에너지로 바꿔야 되겠구나. 선한 가치를 가진 에너지. 그거를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우울증을 탈피할 때 책이었습니다. 책.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도 가고, 철야 기도회도 가고, 기도회를 갔었는데, 제 우울증인 탈피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색깔은 없는데 개인적인 차이예요. 저는 책으로 도망갔긴 했는데, 책으로 도망가면서 우울증이 극복이 됩니다. 만약에 미치도록 우울하다, 그러면 첫 번째, 책을 보시고 자기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시고 마음의 감정이나 마음의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글로써 남겨놓으세요. 그 글로써 남겨놓은 하나하나 스토리가 저한테 자존감을 올려주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 것도 저는 대본 없이 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겨놓는 글을 쓰듯이 나의 생각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하나 쌓여 나갔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 생각 노트라고 제가 몇천 권? 실제로는 한 10,000권 정도 책을 봤어요. 근데 그거를 기록하는 순간 몇천 권 정도 기록을 남겼는데 이러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두 번째, 만약에 또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은 혹시 우울하신다고 술을 마시나요? 실제적으로 저는 목표를 가지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아.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어떤 거에 인생에 목표가 있으면은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저는 우울증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글로써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는 거. 세상에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 실제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썩는다고 표현하거든요. 마음도 썩는다. 나를 스스로 표현을 하세요. 두 번째는 목표예요. 내 인생에 나침반이 있어야 헤매지 않고 우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한 1년 전인가 굉장히 우울감이 심했었어요. 그 우울감이 돌이켜보니까 나는 목표가 분명하고 책을 보고 글로써 남기는 사람인데 우울감이 심할까? 그 이유를 보니까 누구한테 의지하는 타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7년 만났던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뭔가 이별하고 나서 이별의 슬픔 같은 걸 그 당시 이제 그리고 나서 좀 무감각해졌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차피 세상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자식 빼고는 남녀 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이별의 감정이나 사랑했던 감정도 어느 순간 분노의 감정과 아니면 증오의 감정
그런 감정을 남기는 사랑의 반대말은 또 증오, 미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감정으로 변질되는 거 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구나. 인간관계는 어쩔 수가 없구나. 항상 좋은 시절만 있지 않고 겨울의 시절이 있고 그런 부분에 약간 통달했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타입은 아닌데 목표도 분명히 있고 내 스스로 자존감도 있고 근데 최근에 1년 전에 우울감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 일을 돌이켜보니까 술이구나. 저희가 보통 그 우울감을 느끼기 위해서 가끔가다 술을 마시잖아요. 제가 술은 항우울제 성분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희 합법적인 마약이라고 표현하죠. 담배, 술, 뭐 도박, 뭐 술, 담배, 도박, 여자. 세상에 나와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술, 여자, 도박. 근데 저희가 그 공통점이 깊은 쾌락은 항상 우울감을 동반해요. 적절한 술자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깊은 쾌락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깊은 쾌락은 저희 머릿속에 도파민 회로를 거꾸로 망가뜨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복하기 위해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정감이 나온 세로토닌이 나올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도파민이 과한 도파민은 오히려 행복의 요소를 뺏고 항우울 성분이 있어서 우울증에 젖어들거든요. 그러려면은 만약에 술자리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술, 여자, 도박, 깊은 쾌락 그런 자리 후에는 반드시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유산소 운동. 저희는 제 그냥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술, 여자, 도박 이거는 제 주관적인 얘기이긴 한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술, 여자, 도박은 깊은 쾌락은 도파민을 거꾸로 파괴시켜 버려요.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합법적인 마약이랑 보통 술 사업이랑 담배 사업은 정부 지자체랑 연관되어 있는 거 아세요? 합법적인 마약 산업입니다. 합법적인 마약 산업. 도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쾌락은 거꾸로 행복 호르몬을 망가뜨려요.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를 밸런스 있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항상 과하면은 부족함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그 다음날 유산소 운동을 하시거나 운동을 하세요.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우울감을 느끼고 자기 혐오에 빠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왜 자기 혐오에 빠지냐면 자기 존중감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남성분들이 제가 이제 그 성을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윤락한 장소에 갔다 오면은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행복 호르몬이 파괴된다고 그래요. 자기 혐오감이나 자기 그 자존감이 얕아지기 때문에 그 심리학적으로 나온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 자존감을 지키는 나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만약에 우울감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책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글로써 배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를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올리는 거. 세 번째는 너무 깊은 쾌락에 빠지는 걸 조심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그리고 그 만약에 깊은 쾌락에 빠졌고 술자리를 가져갔으면은 그 다음날 분명히 유산소 운동이나 운동을 통해서 머리의 호르몬을 다시 원활하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깊은 우울감에 탈피할 수 있는 뇌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까지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컴프로였습니다.